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모님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알려드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말레이시아 이제 국제학교에 오는 많은 한국 학생들, 한국에서부터 뭐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떻게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말레이시아 이제 조교학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아이들 국제학교, 대부분 한국 분들은 다 국제학교 많이 보내시니까요. 국제학교 이제 보내는 경우에 영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내 아이 한국에서도 계속 영어 꾸준히 시켰는데 왜 이렇게 아이가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지? 이제 어떻게 보면 본론입니다. 한국에서 만약에 동네에 그냥 기본적으로 영어 학원 보냈다는 전제로, 일반적인 그냥 남들이 보내는 영어 학원 보냈다는 전제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초등학교 때는 그나마 이제 뭐 동네에 있는 뭐 원어민 있는 그런 어학원 많이 보내시잖아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포인트는 거의 의미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리고 모든 그런 수업이 다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수업은 진짜 의미 없습니다. 한국식 영어 수업, 한국식 영어 수업. 어떤 분들은 한국식 영어 수업이 뭐예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묻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한국의 입시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도 벌써 문법 수업이 들어가고요. 그런 거 다 한국식 영어 수업입니다. 그런 거 한국 밖에 나오면 정말 의미 없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정말 의미 없어요. 근데 그런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고 비용을 들입니다. 부모님들도. 일주일에 뭐 영어학원 뭐 3번 간다, 뭐 2번 간다. 다 무슨 수업 받습니까?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만 되면 다 그런 수업들 받습니다. 그런 수업은 진짜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화 수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간 투자 대비 정말 그 효용성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오늘은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나마 이제 원어민 선생님 수업은 그나마 듣기라도 하잖아요. 솔직히 말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이가 뭐 40분 수업, 50분 수업 원어민 선생님하고 수업해서 아이가 반 친구들도 여러 명 있는데 말 몇 마디 하겠습니까? 뭐 How are you 물어보면 뭐 Fine, thank you나 좀 하겠습니까? 그리고 간단한 질문들, 그런 거에 뭐 간단한 대답 외에는 뭐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어를 아이들이. 그러면 뭐 그건 효용성의 문제니까 일단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이제 빠른 지역은 뭐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벌써 일반적으로 그 중학교 이제 어떻게 보면 내신 영어죠. 그런 기반을 다지기 위한 수업을 하는데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투자되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의 영어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부모님 자신이나 학생 자신도 난 영어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 한국에서 일주일에 막 3번씩 막 뭐 시간 반씩 아니면 2시간씩 가서 이렇게 수업을 들었는데 아니 여기 나와 보니까 왜 이렇게 영어가 힘들지? 분명히 나는 몇 년 동안 그렇게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아이도 열심히 하고 뭐 심지어 중학생들은 뭐 학교 성적 받아오면 뭐 영어가 뭐 몇 점이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아이의 리딩 레벨이 뭐 몇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왜 이러지? 그 여러분 잘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제가 20년 동안 영어 교육에 종사하면서 영어 사교육이죠. 종사하면서 정말 90%가 그렇다면 봅니다. 그 90%가 그렇다고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나머지 이제 10% 정도만이 조금 그래도 괜찮은 영어 교육을 받습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런 교육을 받으려면 또 그런 교육을 찾아야 되니까 드무니까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선생님. 그냥 일반적인 학원에 보내야죠. 뭐 내 아이라고 뭐 어떻게 일반적인 학원 보내놓으면 또 그런
악순환이 생기고 여기 나와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깨달아요. 아차, 이랬구나. 근데 한국의 많은 아이들은 아직도 그 판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그냥 있는 거니까. 근데 뭐 한국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느끼지도 못해요, 그나마. 어떻게 보면 뭐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참 이게 한국의 영어 교육은 애초에 틀이 잘못됐어요. 틀이 잘못됐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안에서 계속 바꾸려고 시도해봤자, 그리고 바꾸려고 시도도 안 하고요. 사실 누가 바꾸려고 시도합니까? 영어 교육을 누구 좋자고 바꾸려고 해요? 예, 누구도 원치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네, 그냥 뭐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예요? 바뀌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그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오는 분들은 정말로 절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아차,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잘못된 그런 방식에 내 아이의 그런 시간과 비용과,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라는 게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언어를 제대로 배워야 될 시기에 쓸데없는 거를 집어넣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장애가 되고 그 시간, 소중한 시간을 다 거의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국가에 이거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교육을, 언어 교육을 그런 식으로 입시 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영어를 잘해도 수능 영어 1등급 나와도 영어 못해요, 여러분. 뭐 수능 영어 옹호하는 분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했는지 솔직히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능 영어 여러분 도움 안 돼요. 밖에 나와서. 입시 영어, 중고등학교 내신 영어 정말 쓰잘데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영어 원서 한 권 읽는 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중학교부터 초등학교부터 왜 영어 수업 하잖아요. 그냥 국가회사에 영어 원서들 딱 리스트 정해줘가지고 우리 필독서처럼 초등학교 3학년 땐 영어 원서 이 책 읽고, 초등학교 4학년 땐 이 책 읽고, 초등학교 5학년 땐 이 책 읽고, 초등학교 6학년 땐 이 책 읽고, 중학교 1학년 때 이 책 읽고, 중학교 2학년 때 이 책 읽고,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그냥 아예 국가에서 나서서 영어 필독서 읽히는 게 낫다고 봐요. 그리고 영어 방송 보여주고,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러면 돈이라도 안 들잖아요. 네. 뭐 그래도 또 시험 치면 또 거기서 이제 또 성적 내려고 어떻게든 또 꼬아서 막 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지만 한국의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냥 한국에서는 영어를 잘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한국에서 정말 국내파인데 영어 잘한다? 그러니까 무슨 엄마표 영어, 뭐 아빠표 영어 이런 게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만약에 그게 여러분 쉽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려운 거 같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결책이 뭔가? 그냥 부모님만 마음이 딱 서 있으면 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뭡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4살 때부터 영어 교육 시키고 싶다. 뭐 5살 때부터 영어 교육 시키고 싶다. 시키세요. 그거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영유를 많이 고려하시잖아요. 영유를 고려하시기에 전에 영유를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영유를 보내기 전에 그 또래들이 보는 책과 방송을 계속 아이들한테 노출시켜 주세요. 부모님 영어 발음 나쁘셔도 됩니다. 소위 말하는 구린 발음으로 읽어주셔도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아이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요즘 음원도 다 있잖아요. 음원. 오디오북, 음원 다 있습니다. 애들 거는. 다 읽어주고 노래도 다 불러줍니다. 그럼 부모님 옆에서 같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 노력하셔야죠. 돈 드는 노력 아니잖아요. 내 아이랑 놀아주는 거잖아요. 그 노력도 안 하시면서 그냥
뭐 맡기면 다 됩니까, 여러분? 사교육 시장에 맡기면 다 됩니까? 다 안 됩니다. 사교육 시장에서도 진짜 혜택을 많이 받는 애들은 그렇게 부모님이 공들인 아이들입니다. 그런 부모님이 공들인 아이들이 바로 뭐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도 되는 거고요. 그런 아이들이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그거 다 피곤한 거 싫어가지고 그냥 학원 보내는 건데 저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뭔 얘기를 하나 짜증나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해외에 나와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영어는 기본입니다. 영어가 안 되는데 경쟁을 한다? 그럼 머리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아주 소위 말하는 석박사급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팀으로 일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 개인 프로젝트만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의 사람이 아니라면 언어가 안 되는 사람은 특히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은 힘듭니다. 한국 밖에서. 네. 생활도 힘들고요. 또 일만 뭐 나 혼자 해서 나 혼자 천재라서 일만 다 해결하면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같이 어울려 사는 거잖아요. 어쨌든 영어가 안 되면 아이들부터 조기 유학으로 와서 국제학교 생활도 힘들고 영어가 계속 발목을 잡으면 계속 고학년으로 갈 때 힘들고 대학을 가더라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영어가 정말 그런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대한민국에서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학, 과학, 영어 이런 거 영어로 가르쳐 줘야 돼요. 학교에서 그냥 공교육에서 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 말레이시아 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교육받은 사람들은 영어가 편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말레이시아 우리보다 후진국인데 그 영어 가르쳤다고 후진국이잖아. 여러분 대한민국 후진국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거의 선진국이잖아요. 한 10년만 15년만 투자해서 공교육에서 영어 교육 시켜보세요. 지금보다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런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교육열과 근데 공교육에서 또 영어까지 책임져줘. 그러면 여러분 인재가 그냥 아주 쏟아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술력하고 어떻게 보면 맨파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런 열정적인 DNA에 영어 능력까지 장착된다면 아주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나라에서 한 10년, 15년 생각하고 10년, 15년 말씀드리는 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학교에서 가르친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수학, 과학 세 과목만이라도 영어를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예를 들어서 그냥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래도 이제 한국말도 좀 되고 그러니까 뭐 아이 정체성이 흔들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한국말 잘하죠? 잘합니다. 아주 똑부러지게 잘하는 애들 많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르쳐도 3, 4, 5, 6 중학교, 고등학교 10년입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 그렇게 교육받았던 애들은 또 대학 교육도 여러분 뭡니까? 영어로 받아도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한 10년에서 15년 잡으면 모두 다 또 대학 가는 건 아니니까 전문대를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10년에서 15년 우리나라가 교육에 그렇게 좀 투자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니라 맨날 입시제도 바꾸는 그런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선 부모님들이 깨어있고 부모님들이 요구하셔야 됩니다. 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 차원에서 사교육으로 다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레이시아에 또 와서 보면서 여기 교육은 신세계입니다. 물론 말레이시아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한민국하고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월등하죠, 여러분. 근데 이런 우리가 배울 거는 배우고 들여올 건 들여오면 좋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런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영어 교육적인 부분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좀 이렇게 가져다가 우리가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꼭 왜 말레이시아만 있습니까? 싱가포르 있잖아요. 싱가포르. 홍콩은 요즘 이제 영국에서 반환된 다음에 조금 그런 부분에 경쟁력이 많이 상당히 떨어지고 약간의 이제 다른 시스템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 싱가포르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조금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부모님들이라도 내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이라도 깨어 있으셔야죠. 어떻게
여러분 참 고민거리입니다. 그쵸?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